네, 안녕하세요. 주호생입니다. 아파트 매수 절차 다섯 번째 편, 하자 보수 확인, 그 다음에 구두 합의, 가계액금 발송과 관련해가지고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번 그러니까 네 번째 시간에서 임장하기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. 그래서 그 이어지는 글이고요. 자, 이제 임장을 했어요. 임장을 했는데, 이제 하자 유무도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하자를 확인한다는 건 뭘 확인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여기 짤이 좀 웃기긴 한데 와, 정밀 과학 수사대 같아요. 그래가지고 막 면밀히 이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거 보실 수 있죠. 이런 식으로 파악하는 건 아니고요. 가격을 후려치기 친다는 그런 하자 점검이 아니라 내가 정말 살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집 상태가 정상인지 아닌지, 혹은 이 집을 매수하는 금액 말고 추가적으로 보수하는데 좀 비용이 필요한 건지 안 하는 건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절차라고 꼭 실시해 줘야 되는 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원래 이미 집이 지어져 가지고 중간에 들어가는 게 아닌 분양을 받아 가지고 새 집을 이제 들어간다라고 한다면은 정말 면밀히 봐야 된다고 합니다. 시공할 때 하자 보수에 대해서 면밀히 봐야지 초기에 밝혀내야 하자 보수 무상 요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거를 발견을 못하고 나중에 한참 1년 뒤, 2년 뒤, 몇 년 뒤에 이제 발견하게 되면은 이거 입주자 과실로 처리되거나 소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분양권을 받아서 새 집으로 입주를 하실 때는 꼭 이런 하자 보수에 대해서 정말 면밀하게 봐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할 것 같고요. 만약에 이미 완공되고 충분히 거주 용도로 사용되고 나서 준신축이나 구축 같은 경우에는 주요 하자 위주로 확인하는 게 현실적입니다. 그래서 주요 하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기준은 다를 수 있지만은 누수,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, 특히 수도, 그 다음에 다용도실이나 발코니, 베란다죠, 흔히. 그 다음에 이제 난방, 그 다음에 전기 잘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, 가스 새는지 아니면 가스 잘 들어오는지, 네, 화장실 수압이라든지 변기물 내려가는 거, 그 다음에 결로, 이슬이 생기거나 안 생기는지, 곰팡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, 뭐 이런 것들을 주요 하자로 본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 중심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, 저 설명을 드리면은, 이 주요 하자 중에서 누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. 누수는 나중에 보수할 때 제일 큰 비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게 물이 새고 하면은 그 물 새는 부분을 또 파악을 하려면은 이게 어디서 위층에서 새는 건지 어디서 새는 건지 확인을 하고 원인을 찾았으면 어떻게 됩니까? 이거를 다 깨고 안에 들어가서 또 보조 하자를 또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아무래도 그 건축 시공 좀 그런 비용이 좀 들어가는 것 같아서 비용이 가장 큰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누수 흔적을 꼭 점검을 해야 될 것 같고요. 주요 누수 지역으로는 주로 이제 부엌이 싱크대 밑이나 이제 베란다 다용도실 세탁기 같은 경우에 천장 쪽 이런 부분, 그 다음에 배수라든지 이런 물 넘침 흔적이 있는지 벽면 같은 것도 꼼꼼히 좀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누수 확실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네, 두 번째는 이제 난방입니다. 우리가 이제 겨울에 추울 때 보일러를 떼야 되는데 보일러가 교체 이력이 얼만큼 있는지, 너무 오래됐는지 상태가, 그래서 잘 작동이 되는지 켜보시고 바닥에 난방이 이렇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야 될 것 같고, 네, 보일러 킨 다음에 온수가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, 혹은 보일러 킨 다음에 온수 나올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, 뭐 이런 것들도 꼼꼼히 체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다 돈 들어가는 거니까요. 네, 세 번째가 전기입니다. 내가 방 같은 거 이런 게 다 체크를 하면서 들어가면서 전등 같은 거 이게 불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, 그다음 컨센트도 잘 작동되는지 안 되는지, 그다음 두꺼비집 전기 차단기 작동도 잘 되는지 안 되는지까지 꼼꼼하게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제 가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요리를 해 먹어야 되는데 가스레인지 사용할 때 작동 유무, 그 다음에 가스 누출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를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. 다섯 번째로 화장실 쪽인데, 화장실도 우리가 일상생활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잖아요. 그래서 세수대나 샤워기 수압이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, 그 다음에 배수 상태가 양호한지, 그 다음에 변기도 수압도 체크해 보셔야 되고, 그 다음에 냄새 여부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섯 번째는 결론인데, 뭐 이건 뭐 하자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번 체크는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곰팡이가 자주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. 그리고 이거를 곰팡이가 생겼어도 도배로 그냥 덮을지 아니면 제습기 설치하고 환기로 해결될지, 뭐 가격이 나온다고 합니다. 이렇게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해서 하자를 좀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정도가 주요 하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누수, 난방, 전기, 가스, 화장실, 결로, 이 정도가 이게 주요 하자고,
나머지가 이제 도배, 뭐 장판, 뭐 문찍힘 상태, 상하단 수납장 상태 이런 것들이 짜잘한 이제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인테리어나 입주 시 처리가 뭐 가능한 수준이라고 합니다. 나머지 이 6가지는 처리를 하는데 비용이 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주요 하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꼭 사전에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주요 하자들이 확인이 되고 집주인이랑 하자가 발견되면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할지 이거를 우리가 입주하기 전에 집주인이 알아서 이거를 수리를 해가지고 대응을 해주겠다 뭐 이런 구두 합의를 하고 나서 이제 매수를 위한 일정 협의를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하자 꼭 체크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매수를 일정을 협의를 했으면은 만약에 당일에 어떤 날짜에 계약서를 직접 작성할 수 없거나 계약금을 우리가 뭐 바로 납부할 수 없는 상태면은 해당 일정 뭐냐면은 계약서, 진짜 본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남일일을 먼저 구두로 결정을 합니다.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가계약금을 먼저 작성을 하게 됩니다. 가계약금에서 어느 날짜에 진짜 본 계약서 작성하고 본 계약금을 납입을 할지도 뭐 적을 수도 있겠죠. 그래서 가계약금을 먼저 걸어두는 거예요. 우리가 이거 구두로만 이거 살게요 하고 그냥 가버리면은 그 사람들은 뭘 믿고 이거를 기다리겠습니까? 또 누군가가 중간에 사겠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 계약금을 납부하기가 좀 어렵더라면 당장은 가계약금이라도 납입하는 게 계약 첫 단계라고 합니다. 그래서 가계약금은 뭐 따로 정해진 룰은 없지만 대략적으로 총 매매 대금의 한 1% 정도를 건다고 합니다. 혹은 1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. 그래서 가계약금도 정식 계약서는 쓰지는 않지만 매매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고 그 증빙 자료, 녹음이나 문자 등을 이제 남기는 게 중요해요. 그래서 이게 있으면은 일방적 파기 시 배상을 하게 됩니다. 계약금처럼. 그래서 만약에 내가 사고자 하는 사람, 매수자가 일방 파기하면 그 가계약금은 이제 뭐 없어지는 거죠. 내 돈이 아닌 거고. 그 다음에 팔겠다는 사람이 일방 파기하면 그 가계약금의 뭐 2배, 배액을 배상을 하게 됩니다. 예를 들어 내가 300만 원의 가계약금을 걸었으면 600만 원 배상을 해야 되겠죠. 그래서 이렇게 가계약 관련해서도 이제 꿀팁 설명해 주셨고요. 주요 하자 사항은 정말 꼼꼼히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우리가 당장 살아야 되고 실제로 만약에 연거를 하셨던 분이 정말 여유 자금이 딱 정해져 있는데 주요 하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이제 입주를 했어요. 근데 주요 하자 막 누수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면은 수리 비용이 상당히 많이 청구될 수 있고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꼭 이런 걸 체크해 가지고 아파트 매수하는 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그 아파트 매수하기 절차 5번째 편 하자 보수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. 이 본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